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바로 만나볼 텐데요.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이 고문, 더드림 SNC의 우혜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이슈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들었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살짝 숫자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구체화된 것 같기도 한 이 뉴스들. 트럼프 행정부 관련한 이야기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죠. 밤사이엔 이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발언이 더 강력하게 나온 상황. 취임 첫날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도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긴 한데 쐐기를 박는 이 발언 자체는 국내 시장의 투심 위축 요소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고모님, 일단 그럼에도 미국장이 자상 최고치였잖아요. 국내장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지, 오늘 국내장 하락의 진짜 배경엔 무엇이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관세 갖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관세를 두겠다는 것은 미국이 뭐 그동안 트럼프가 해왔던 1기 정책하고 계속 연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여유가 돼야 너희를 돌보지. 니네 계속 돌볼 수는 없고 그러려면 계속 뭐 관세를 올려가지고 니네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던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관세를 계속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미국이 꼭 좋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관세를 때리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안 들어오고 남은 재화는 떨어지니까 물가는 올라가거든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2%대로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인플레이션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장벽을 강화시킬 수는 있지만 지속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는 아직 행정부가 들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엄포성 발언이 상황이 좀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대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는 추가로 10%를 더 때리겠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문제는 지금 멕시코하고 주변국 캐나다에 25% 관세를 모든 제품에 때리겠다는 건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 만약에 25% 관세를 때리게 되면 우리가 받는 타격은 자동차 쪽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 관련돼 갖고 공장을 좀 저희들이 많이 작년까지 많이 증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걱정이 되고 더불어 좀 캐나다까지 같이 얼마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캐나다에 관세를 뗀다는 거 아무래도 가까운 나라끼리 교역이 좀 있는데 크진 않지만 있는데 아무래도 캐나다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캐나다하고 영향을 받는 건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는 미국이 아무래도 협상 카드로서 쓸 가능성이 아무래도 중국, 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자동차. 근데 반도체 보조금 폐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미국으로서는 보조금은 이제 줄 수 없다. 받으려면은 보조금이, 그러니까 관세가 안 들어가는 미국 내 공장을 져서 생산을 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 내에서는 관세를 안 매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국에다 어떤 그 공장 증설을 통해서 인력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실업률 문제 이런 걸 미국이 한 번에 처리하겠다는 트럼프의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격을 분명히 받을 것인데 관세법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강화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겠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세 엄포는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협상 도구로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고모님이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백악관에 입성한 게 아니다라는 발언도 더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대표님, 일단 이런 발언 하나하나에 들썩이는 게 글로벌 시장 분위기고 국내 증시도 피해가지 못하는 굉장히 체질이 약한 상태의 시장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당분간은 좀 이런 말말말 상황에서 몸을 사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속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돼요? 우선 지금 정말 뭐 대선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후에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좀 핫한 섹터의 단기적인 공략만이
지금 뭐 살아날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계속 해왔고 저도 좀 지금 그런 투자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정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적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말말이 너무나 오가는 상황, 같은 이야기지만 숫자가 달라지고 정말 그에 대한 어떤 그 과정들이 달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나 불확실성, 투자 심리에 너무나 좀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악화가 되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 증시에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그 섹터나 종목을 공략했을 때 단기적으로 조금 빠졌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공격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서서히 접근을 하시면서 매일 달라지는 그런 말들에 대한 그런 증시의 변화들을 우리가 조금씩 몸으로 좀 체험을 하면서 이 시간들, 2달여 남은 시간들을 좀 계속해서 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조금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밤사이에 미국이 소화를 했던 것 중 하나가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위원들이 금리 인하 결정과 함께 향후 추가 인하 속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점진적인 인하에 많은 의견이 모아진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금리 인하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고모님 저희 이 기대감 살짝 접어둬야 되는 시즌 된 겁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인하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한 4번 정도로 기존에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건 한 3번 정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2월 금리 인하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거의 한 60%대 넘어서 올라가 있거든요. 금리 인하 얘기가 기존에는 50%대여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12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 금리 인하도 뭐 지금 4차례에서 3차례로 줄어들었다 0.25%포인트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베이비 스텝이죠. 베이비 컷이죠. 그래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것도 가봐야 되는 거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금리 인하 문제는 뭐 어떻게 뭐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고 약간 좀 사이드로 두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신 관세 문제 그다음에 지금 지구상의 두 군데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이제 오늘 4시 새벽 4시인가요? 현지 시각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각으로 아마 지금 휴전이 시작됐을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끝냈고 하마스하고는 계속 아무래도 좀 다툼이 있고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간 뭐 휴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휴전 협상 2달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막판 진짜 땅 따먹기 게임을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국경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더 과거보다도 엄청나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잦아드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뭐 다우나 나스닥은 뭐 거의 다우는 사상 최고치고 나스닥도 거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고 모든 것이 좋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걸맞지 않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 바닥 찍은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고 2차 전지의 상승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가 미국 관세 보조금 얘기 나오면서 급락을 했지만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잘 버텨주고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수가 지금 많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지수가 많이 높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여도 다른 여타 종목을 같이 움직이면서 전체 종합지수가 주가지수가 급등을 하면서 이게 약간 불안을 시켰는데 지금은 지수가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지금 뭐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제 거의 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느니 뭐 여러 가지 뭐 수장도 바꾸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 자체는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악재들을 다 소화해내는 과정에 있고 올라갈 가능성, 연말 랠리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회복의 기미를 엿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분석을 더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고모님이 주셨던 내용 중에 또 주요 포인트 기업들이 있었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전에 계속 쏟아진 속보를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개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피력하면서 오늘은 사장단 인사를 보여줬습니다.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라는 뉴스들이 참 많은 상황인데요. 위축됐던 삼성전자를 향한 분위기, 반도체, 반전까지 가능할지 궁금해집니다. 대표님, 삼성전자의 새신 인사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파운드리 시장이 교체됐어요. 경쟁력 강화, 분위기 반전, 그 계기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삼성전자의 그 인사를 좀 이제 당겼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 어떻게 보면은 이 인사 단행을 어쩌면 이 상승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이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더 기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이제 HBM 쪽에서 좀 밀리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장이 빠지는 흐름들, 힘을 못 내는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 인사에 대한 부분들 우선 뭐 수장이 리더가 변해야 또 그 팀의 여러 가지 분위기들 또 앞으로의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도 당연히 변해 가겠죠.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그 심리를 좀 회복하기 위해서 또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 까지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이 HBM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사실 뭐 파운드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지금 당장에 어떻게 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뭐 거의 뭐 4년, 5년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수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제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뭐 출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젠슨항도 이제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좀 삼성전자의 HBM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4분기 그다음에 내년까지에 대한 그런 그 흐름들을 보는 게 더 지금 시장에서는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반도체 뭐 지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재가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본 베이스에 깔려져 있고 삼성전자의 그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은 그래도 HBM이 좀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짚어볼 건 밤 사이에 보조금 이슈가 또 있었죠. 인텔의 경우 먼저 볼까요? 보조금 지급액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다만 지원금이 6억 4천만 달러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반도체 지원금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이 확정되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아예 환수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지 우려감이 좀 공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모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기존에 이제 현재 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그 미국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정책을 펴왔어요.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2기 네. 행정부에서 그래서 그 지원법을 폐지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이제 삭감부터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주 수출이고 이제 하나의 축이잖아요. 기존의 반도체 자동차에서 2차 전지까지 이제 세 개의 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축이 반도체예요.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SK 점유율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먹거리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뺏겨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그 수익을 덜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 반도체 지원법을 폐지를 하고 거기에다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고율 관세를 더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도 못 받고 관세율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중으로 지금 고역을 치르는 거여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폭락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년 행정부에 들어서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트럼프의 행적을 봐서는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선 우려가 주가에 지금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뭐 삼성이나 SK뿐만이 아니고 가장 주목하는 게 이제 TSMC 쪽이거든요. 그래서 TSMC에서 오는 그거에 대한 그 관세 세율을 엄청 매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타격이 상당히 크고 그거에 반사이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쉽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도가 이제 어제부터 좀 잦아들었고 거꾸로 매수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기관들은 바닥이라고 거의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들은 최근 한 달 동안 누적하면 한 1,300만 주를 지금 기관들은 쓸어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은 바닥을 인식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나온 얘기들은 다 뉴스거리고 이미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에 충분히 견뎌왔고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내성은 충분히 다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뭐를 봐야 되냐라는 네. 질문은 제가 보기에는 구태의연하다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한쪽이 좀 많이 올랐으면은 그다음에 쉬었던 네. 한쪽이 올라가고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저는 바닥권이냐가 중요한 거지 뭘 사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는데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기우는 쪽에서 저는 바닥권에서 오늘 같은 빠진 날은 매수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향한 기관의 바닥 인식 그리고 쏟아지는 뉴스는 뉴스거리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이슈에 불과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겨루기를 참 많이 저희가 해왔는데요. 두 기업이 같이 가면 참 좋으려면 요즘 그렇지 않아서 만약 선택한다면 바닥에 있다라는 포인트를 주목하며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의견을 인성희 고문님을 통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어볼 건 엔비디아와의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대표님도 많이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엔비디아 납품 이꼬르 삼성전자의 반등 뭐 이런 공식이 그동안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구해주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판단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매출 상승률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미래는 어떤 전망이 있을까요? 우선 엔비디아 이제 이꼬르 삼성전자 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엔비디아의 사실 그 매출 성장률 이미 뭐 100%를 찍고 또 100% 넘어가는 그런 좋은 성장률을 그 수치만 보면 굉장히 좋은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졌다라는 게 포인트로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이라는 그런 심리가 계속해서 지금 그 도마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의 그런 블랙엘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의 그런 전망이 사실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성장률 자체, 매출 그 성장률 둔화라는 그 용어 자체가 조금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인 그 률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위축을 좀 시키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내년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지금 이제 뭐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누구 브레이크를 걸 수 네. 없을 만큼에 대한 그런 지금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뭐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률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지고 아무리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언제쯤에는 둔화가 되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도 그런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와 함께 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또 고모님도 삼성전자에 대한 뭐 바닥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 도망갔던 외국인들
다시 한번 좀 돌아올 그런 기대감을 좀 우리가 가져보고 사실은 그래도 당분간 이 주가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전방위적에서 오는 그런 악재들이 좀 계속해서 좀 타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4분기 출하에 대한 부분들 또 내년까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크게 본다라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좀 지금의 그 고전하는 상황들을 조금 물리치고 서서히 좀 시세를 내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서히 시세를 내줄 것이다. 삼성전자 전망과 전략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러면 대표님이 연이어서 하이닉스 코멘트 좀 주실까요? 오늘 리포트에서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죠. 어떤 이유에서 목표가를 낮춘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요즘 바닥에서 올라오려고는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못 갈 때 버텨줬던 게 하이닉스 쪽이었거든요. 하이닉스에 대해서 하향 리포트가 나온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선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들이 너무 좋았고 사실 주가에 있어서 너무나 좀 선반영이 된 부분들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시장에 전체적으로 너무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어떠한 그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올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어져서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좀 디벨롭 시킨 내용들만 덧붙여서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주가 상승의 그런 탄력성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 부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기업 자체가 받아들였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분에 이어서 좀 다시 한번 상승을 치고 올라가는 부분들도 나와 있지만 그만큼 이제 목표가를 너무 높이 잡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향하겠다. 사실 요즘 증권사 리포트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앞으로의 성장 전망이 좋지만 그동안 목표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지만 좀 목표가를 하향하겠다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랑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정부에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 이제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목표가는 하향을 했지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만큼에 대한 목표가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주가가 언제 갈지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하향 의견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나 크게 일희일비하는 반응은 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스 하나 더해지고 있죠.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14조 원 이상 지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소부장, 팹립스, 제조 등 반도체 분야에 총 14조 원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깁니다. 고모님, 저희 과거에 겪었던 반도체의 대상승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노려봐도 될까요? 글쎄요, 아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네. 뭐 더 빨리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좋았을 텐데. 하여튼 지금 뭐 평택이나 그쪽 반도체 클러스터의 그 송전선 지중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 3조 원 정도 든다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한 60% 정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 규모를 한 14조 원 정도 그다음에 그걸 특성화 대학 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이제 반도체 관련 지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면은 아무래도 그 상황들이 뭐 나빠지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걸 뭐 정부가 지원한다 해 갖고 뭐 주가가 부양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에 지금 트럼프가 찬물을 끼얹은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뭐 정부 쪽에서는 뭐 대처를 한다 했지만은 아무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뉴스는 맞지만 이 굿뉴스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많은 지원금과 화끈한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산업을 조금 더 지원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 시장을 관통하는 종목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를 보면요. 테마주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 해저터널, 네옴시티 등등 이런 테마가 지금 동일한 이슈입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이 열린 건데요. 근데 이 관련주 오르는 걸 보면서 정상회담하면 이 종목들의 수혜가 진짜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고모님 관련주 상승 보면서 좀 어떤 판단하셨어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 지금 정부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지금 완전히 끊어진 상태예요. 거기 지금 개성에 있는 송전탑도 지금 거의 철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연락 자체가 다 끊기고 네. 개성공단은 지금 거의 뭐 이제 풍비박산 나고 이제 거의 없는 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으로 들어와서 북한이랑 김정은이랑 회담을 한다. 글쎄 이게 지금 우리가 한두 해가 아니고 이게 무슨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어떤 회담을 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있겠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까? 전혀 그건 그 확률은 점점 떨어진다는 거. 왜냐하면은 미국이 두 나라 전쟁을 못 하는데 러시아가 두 나라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거든. 러시아는 지금 직접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반도 전쟁이 터졌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못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 전쟁에 대한 위험도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경협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지만은 실제로 경협이 되겠느냐? 그리고 일단은 개성공단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뭔가 지금 다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느냐. 정부의 지원이 웬만큼 되지 않으면 어떤 기업도 참여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뉴스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것 뿐이지 이거는 단발성 테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뭐 따라간다거나 같이 거기서 매매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혜진 대표님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시장 좀 부진할 때마다 테마주가 활기를 띠잖아요. 오늘도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테마성 종목들이 요즘은 또 너무 잘 가잖아요. 여기서도 저희가 힌트를 찾을 만한 종목이나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 정말로 테마 장세 너무나 핫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고모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관련이 없는데도 너무나 잘 가는 종목들이 네. 참 우리 투자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는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내가 대응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섹터 사실 공략해도 뭐 괜찮겠죠. 그만큼 수익을 또 보고 나오시는 분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가는 섹터 계속 가는 거. 요즘 고점 없는 고점이 계속 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양상을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도 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거 반짝 언급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통신주 같은 경우 요즘 좀 저는 괜찮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는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무인 드론이나 뭐 우주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AI에 대한 부분들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뭐 트럼프 트레이드 사실 어떻게 보면 통신도 트럼프 트레이드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통신은 그만큼 모든 영역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슈가 계속 생겨도 탄탄하게 계속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좀 어느 곳에 좀 소속이 되어 있는 부분들 그 통신하면 사실 대한민국도 IT 강국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신 같은 종목 섹터 안의 종목들은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셔도 지금 장세에서도 또 조금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통신주 안 그래도 오늘 궁금했거든요. 고모님 연이어서 통신주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오늘 장 초반부터
일명 통신 3사로 불리죠. SK텔레콤, KT, LGU 플러스가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밸류업 기대감도 있고요. 앞으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통신하면 최근에 또 재건하고 맞물려서 필수 산업이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통신 3사의 상승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기대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건주,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된다 그러면 헤즈볼라, 이스라엘 헤즈볼라 쪽은 거기는 별거 없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쪽이기 때문에 거기가 크기 때문에 그쪽에 재건 관련주들이 상당히 틈새 시장을 노릴 수 있고,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이제 기간 산업. 하고 기간 산업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좀 TYM이나 뭐 대동 이런 중장기 블루도저 이런 거 왜냐하면 치우고 쓸어내고 그다음에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것 같고, 거기에 뭐 통신 그동안 망가졌던 것들 연결해야 되고, 통신하다 보면 전주 세우고 전선 만들어야 이렇게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전선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망가졌던 통신망 시설에 복구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연결되는 통신 3사의 주가도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재건 관련으로 해가지고 주가를 보는 쪽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주가의 움직임은 계속 우상향으로 진행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시 30분 구간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들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시장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과연 그 가운데서 수급의 변화는 어떻게 감지가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로 일관하다 좀 전에 매수 전환을 좀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매력적인 종목이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수급의 참견 함께 하시죠.